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명사, 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관사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이번 주는 오늘 하는 수업은요. 여기 4월 3일 금요일에 할 부분, 진도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주는 우리 보통 문법 일주일에 2번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번 주는 한 번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문제도 이제 문제지에다가 직접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 볼 건데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명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운 수업 내용 잠시 보자면 우리 apple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사과의 이미지를 그린다. 그쵸? 그런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사과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몇 개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개수를 중시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명사 앞으로 영어에서 명사는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를 따지고 다시 셀 수 있다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표시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일 때는 앞에 어나 언을 붙이고 여러 개일 때는 s나 es를 붙인다고 했어요. 물론 불규칙 변화도 있었죠. 이 개념을 아셔야지 우리 오늘 배울 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어민들도 문법적으로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회화를 할 때도 좀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좀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법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학교 시험에서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대신에 관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면 뭔가 좀 더 영어적인 마인드에 아마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관사에 대해서 그러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뭔지 적어놨죠. 관사가 뭔지. 읽어보자면 명사 앞에서 명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했어요. 위치는 어디라고요? 명사 앞에 옵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명사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우리 부정관사일 수도 있고 정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정관사와 정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관사에 대한 개념은 일단 잡혔죠? 명사 앞에 와서 명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용사랑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부정관사에 대해서 보면요. 일단 말 뜻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이런 부정관사, 이런 말들 다 우리나라 말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자가 그 긍정할 때 부정이 아니라 안일 부자예요. 안일 부자의 정할 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안정했다, 안정한 관사다 이 말이에요. 이 부정관사가 바로 뭐냐면은 어나 언이거든요. 이 부정관사가 바로 어나 언인데 안정했다 라는 말은 결국에 아무거나 라는 말이죠. 안정했으니까 아무거나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나 언이에요. 자, 그래서 부정관사, 우리 어나 언을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나 언을 쓰는 경우, 일단 명사 중에서도 셀 수 있는 명사여야 되겠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부정관사가 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자, 하나일 때예요? 여러 개일 때요? 셀 수 있는 명사이긴 한데 우리 하나일 때 어나 언을 붙이죠. 그래서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조건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적었죠? 너는 아직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지? 바로 이 말이에요. 안일부 정할정. 아무거나 어떤. 그래서 가로하고 또 적을게요. 아무거나 어떤. 이 말입니다. 그 말인 즉슨 자, 이 조건에서 요 2, 3번 조건을 이어서 생각해봐요. 그럼 결국 무슨 말? 어떤 하나, 아무거나 한 개 이런 뜻이에요. 하나긴 하나인데 아직 어떤 건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원 안에 지금 사과를 그려놨죠. 사과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바구니 안에서 이걸 바구니라고 칩시다. 이 바구니 안에서 사과 하나를 꺼냈어. 그래서 이 사과 하나를 가질 거야. 그러면 나는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I have apple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일단 F, 셀 수 있는 명사 맞나요? 맞죠. 일단 선생님이 그리고 사과 하나 꺼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사과 1개 꺼냈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 자, 그리고 너는 아직 모른다. 지금 친구가 선생님이 이 중에서 사과 하나 꺼냈다고 했는데 이 사과를 꺼냈는지 이 사과를 꺼냈는지 이 사과를 꺼냈는지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앞에 뭐 쓴다고요? 을 써준다고요. 이해가 되죠? 내가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꺼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 바로 우리 부정관사인 어나 언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밖에도 언제 부정관사, 즉 어나 언을 쓸 수 있는지 보자고 하면요. 뭐뭐당 뭐뭐마다라고 해석될 때요. 예문을 적어놨는데 3 times a day 해석 어떻게 할래요? 하루에 3번. 그렇죠. 근데 이 하루에 3번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하루를 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를 씁니다. 그리고 뭐뭐당 뭐뭐마다 라고 해석이 됐고요. 이럴 때 a day. 그리고 twice a week 하면은 일주일에 2번 이란 뜻이죠. 이럴 때도 a week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뭐뭐당 뭐뭐마다 요때 어나 언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종류나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 요거는 예문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A lion is a dangerous animal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는 위험한 동물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이때 사자는 어떤 특정한 사자 한 마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자라는 동물 자체가 위험한 동물이야. 이렇게 그 사자라는 종족 자체를 사자라는 동물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부정관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요 두 개념은 영어 문장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체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있을 때 우리가 부정관사를 쓴다는 거. 쓸 수 있는 명사이고 그게 하나이고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어떤, 즉 어떤 하나, 아무거나 한 개인 상황에서 어나 언을 쓴다.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정관사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정관사는 뭐냐면요. 부정관사의 뭐 반대말이겠죠. 왜? 앞에 안일 부자가 없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관사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정해진 관사다. 그러면 정해졌다 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런 거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 요 사과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사과를 꺼냈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I have an apple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꺼낸 이 사과가 맛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 경우에 일단 apple is so good. 그러니까 그 사과가 맛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말했죠? 그 사과. 왜 그를 붙였어요? 이미 내가 이 사과 하나 꺼낸 거, 이 사과를 들고 친구한테 이 사과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친구도 이제 이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안다라는 소리죠. 그럴 때 우리 관사 더를 써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정관사 할 때 이 정의 의미는 한글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 펜, 그 종이, 그 책, 그 사과 이렇게 명사 앞에 그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우리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 라고 할 때 그 경우에 바로 명사 앞에 더를 써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부정관사는 어나 언을 말하는 거였고 정관사라는 말은 더를 말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우리 문장에서 더랑 언 쓰이는 거 정말 많이 봤다. 그렇죠? 이제서야 어떤 개념인지 확실하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관사가 또 쓸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부정관사 올라가 보시면 부정관사를 쓸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선생님이 가르쳐 줬죠. 부정관사는 쓸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없던지, 쓸 수 있던지, 쓸 수 없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어떤 명사 앞에든지 더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죠. 한마디로 명사의 개수가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정관사일 때는 하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더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상관없어요. 세알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썼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명사. 우리 아까 부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너는 아직 모른다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어떤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사과를 고를지 모르듯이 그렇죠? 그런데 the apple is so good 이라고 하면은 이미 내가 이 꺼낸 사과를 가리킨다라는 말을 이미 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명사일 때 그 앞에 더를 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정관사의 세 가지 조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관사가 어떨 때 쓰이는지 한번 보자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the earth, 우리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하나뿐이죠. 그래서 the earth,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를 적어줬고요. 그리고 the moon, the sun 이런 것도 달, 태양, 우리가 보는 달, 우리가 보는 태양 하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 밑에 United States라는 단어랑 White House라는 단어 두 개를 적어왔어요. 우리 United States 무슨 뜻일까요? 설마 속으로 미국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자, 우리 미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고유명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우리 한국 하나잖아요. 그래서 Korea 앞에 K를 대문자로 적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나뿐이죠, 이 세상에. 그래서 United States 지금 소문자로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 The United States. 그리고 of America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United States는 어떤 뜻이냐면요. United라는 뜻이 연합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된 states, 뭐 주 또는 국가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단 대문자를 썼는지 우리 고유명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는 무조건 대문자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더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a White House라는 말은 뭐예요? 속으로 또 백악관 이러고 있지는 않죠. 자, 백악관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백악관도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거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도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그래서 White House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줘야 되고요. 이 앞에 또 더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a White House는 무슨 뜻이죠? 그냥 어떤 하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얀 집 밑에 게 바로 백악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쓰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앞에 더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더 쓸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뒤에 수식어구가 있을 때도 우리 정관사 더를 붙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lowers라는 명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무슨 뜻이에요? 꽃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선생님이 꽃병에 있는 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꽃병에 있는 이런 형용사가 존재하나요? 그런 형용사는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뒤에다가 in the vase 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in the vase가 꽃병에 있는 꽃들이라고 해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써줄 수 있다고요? 명사 앞에 바로 the를 써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정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런데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요. 우리 식사명 앞에 쓰지 않습니다. breakfast, lunch, dinner 앞에 그 관사를 쓰지 않아요. a breakfast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 경기 앞에 관사 쓰지 않습니다. soccer, baseball, tennis 앞에 어나 on 쓰지 않아요. s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축구한다고 할 때 I play soccer 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교통수단이랑 통신수단에도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라고 말을 할 때 by bus, subway, taxi 그냥 단어 그대로 써주면 돼요. 통신수단 같은 경우에는 뭐 by email 같은 것이 있겠죠. 지금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원래 목적으로 쓰이면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적어놨는데요. go to school, go to bed, go to church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go to school 하면은 우리가 등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학교를 가는데 우리 학교에서 축구하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앞에 the school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되지만 공부하러 가는 그 목적 자체로 쓰일 때는 우리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go to bed는 뭐야? 자러 가다라는 뜻이잖아. 이때 bed도 자러 간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그냥 관사를 쓰지 않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o to church도 예배하러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도 우리가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